아, 안녕하세요. 이준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념과 주요 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뭘 준수한다는 뜻이니까요. 준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활동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하지만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곳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예컨대 금융 쪽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또는 우리가 준법 감시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준법 감시인. 그런 용어를 쓸 때 느낌은 내부 통제에 굉장히 강조점, 방점이 찍힙니다. 그런 반면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조금 확장한다면 법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이 사용되는 곳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안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념,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그 나중에 천천히 하나 살펴보기로 하고, 이 주요 속성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념은 가장 먼저 시작한다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는 단어의 뜻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용어를 들으면 그 용어에 갖고 있는 그 의미에서 그 개념을 좀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도 컴플라이언스라는 단어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좀 추측은 돼요. 근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컴플라이언스와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모호한 느낌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컴플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이 영한사전 찾아보시면 뭐 희망 요구 등에 따르다, 응하다, 또는 충족하다, 좋아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뜻에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comply, 따르다라는 걸 조금 뭐랄까요, 공식적인 용어는 준수한다, 뭘 준수하다는 표현 쓰죠. 그래서 자율준수란 표현이 compliance의 뜻으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compliance 그러면 자율준수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에서는 준법 감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상법에서는 준법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compliance라는 뜻 자체는 꼭 법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먼 희망이나 요구사항이나 또 외부의 규제 등 여러 가지 그런 주어진 것에 대해서 따른다 또는 따르다, 응하다라는 뜻이, 준수한다, 이런 뜻이 강합니다. 프로그램이란 뜻은 찾아보면 진행 계획이나 순서, 그리고 연극이나 방송 따위의 진행 차례나 진행 목록, 이런 식으로 이제 국어사전에 국어사전에 설명을 해 나왔는데, 조금 뭔가 미흡해요. 그래서 영영사전을 찾아보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A plan of action to accomplish a specified end라고 해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 특정한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활동들이 단순히 뭐 그냥 이루어진다, 뭐 산발적인 게 아니라 또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뜻을 보면 또 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 개념은 보통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 수행하기 위해 조직화된 요소들의 집합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란 말과 프로그램이란 말이 사실 좀 비슷하죠. 사실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많은 경우에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으로 표현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또 실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란 용어를 썼을까 하는 것은 뒤에 살펴보게 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이 연역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법령이라든가 또는 조직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정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이 또는 기업이 따르거나 준수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 어떤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보통 자료들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그런데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마지막에 제가 그랬죠. 하나의 시스템, 프로그램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요구사항들, 그런 것을 보면 또 필수 요소라고도 하는 것들 보면 기본적으로 전담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는 자율준수 관리자, 금융 쪽에서는 준법 감시인, 또 상법에서는 준법 지원인, 뭐 이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조직이 나오고요. 전담 조직이 나오고 또 자율준수 관리자라고 제가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보통 Chief Compliance Officer라고 하는데 이 자율준수 관리자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한 또 지원 부서가 있습니다. 보통 전담 부서들이 또 발생하죠. 전담 부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이 갖추어지고 또 이런 조직이 그 전담 조직만의 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 회사의 전 조직의 일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특히 위험이 높은 부서에 사실 그 참여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 위험이 많은 부서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통제하는 부서들, 예컨대 뭐 재무 쪽이 부서도 있고 또 노동 쪽에 인권과 관련된 부서들, 각종 부서들의 협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필수 요소 중에 하나도 이런 조직들 간의 사전 업무 협의라고 얘기하는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조직이 뭔가 하려면은 그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하겠다 팔러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팔러시가 있어야 되고 이 팔러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옵니다. 보통 어떤 조직의 가장 높은 단위에 있는 게 뭐 윤리 강령 또는 행동 강령. 예전에 보통 코드 오브 컨덕트라 해서 행동 강령으로 많이 했는데 이 코드 오브 컨덕트에 들어갈 내용들이 대부분 굉장히 윤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윤리 강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행동 강령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각종 뭐 가이드라인 또 지침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우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 규정 같은 게 필요하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 그리고 교육도 필요하니까 교육 규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운영 규정을 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로 보통은 총칙에 해당할 만한 것들은 다 운영 규정 안에 다 담고요. 각 측은 역시 그 회사가 또 조직이 갖고 있는 기존에 또 보면 교육도 실시했을 것이고, 또 각종 인사와 관련해서 상벌 규정도 있을 것이고, 사실 많은 부분들이 다 그 역할이 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미 많이 오랫동안 발전되어 왔던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총측에 해당하는 운영 규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규정, 각 측에 해당하는 부분들 각자 이렇게 잘 연계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과 지침, 우리 팔러시, 또 룰 같은 게 있어야 되죠. 이 안에 내용 보면 다 있습니다. 뭐 업무 지켜야 될 내용들,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또 사전 업무 협의, 또 내부 고발 제도, 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책과 지침 안에 다 마련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프로세스를 또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업무 프로세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 속에 많이 담깁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저 일은 저렇게 하고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대부분 다 지침으로 만들어 두죠. 그 이 지침 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차 규정에 해당할 수 있죠. 보통 어떤 것은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 권리 의무가 실현되는 실제 구현되는 그 과정, 즉 절차와 관련된 것을 보통 다 만들어 둡니다. 이런 것들 업무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관련 제도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 부분에서 오히려 더 혼동이 와요. 무슨 얘기냐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이런 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던 또 되고 있는 미국 연방 양령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미국 연방 양령위원회에 가시면 자료가 잘 올라와 있어요. 뭐 PDF로 다운받으셔도 되고 이렇게 웹으로 보도 됩니다. 그 8장에 보면은 이제 조직에 관한 얘기들 나옵니다. violation of 8장 나오고, 예, 이 8장의 주제들 보시면 예, 제가 지금 큰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요. 예,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대 요소 또 8대 요소가 나오죠. 8대 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은 주석에 정의가 나옵니다. 이 정의가 이제 보시면 제가 좀 따로 옮겼는데 미국 연방 양령 가이드라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 Compliance and Ethics 프로그램은 크리미널 컨덕트, 여기는 지금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는 분야니까 크리미널 컨덕트를 프리벤트하고 예방하고 또 디텍트, 탐색, 뭐랄까요, 탐지한다고 해야 되나? 예, 적발하기 위해서 고안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적에 기반한 정의 규정 같죠. 이 컴플라이언스 앤 에틱스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 하게 되면 이제 크리미널 컨덕트를 프리벤트하고 디텍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는 사실은 그 개념적인 이렇게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세한 내용은 위에 7대 요소라고 해서 필수 요소 7가지, 사실 7개나 8개, 우리 저 공정거래위원회는 8대 요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싱가포르인가를 보면 5대 요소, 뭐 이렇게 또는 각종 그 글로벌 로펌들도 보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또 나름대로 설명할 때 자기들이 좀 분류를 했을 때 5개 또는 7개, 6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재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등급 평가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아마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실제 우리 법률신문사에서 하는 온라인 강좌에 제가 8회 강의로 이걸 좀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긴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그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법 통제 기준이라고 해서 상법에 보면 준법 통제 기준 및 준법 지원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법 지원인 제도의 상법 규정을 제가 설명드리고, 준법 통제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장회사 표준 준법 통제 기준, 우리나라 법무부와 한국 상장회사 협의회, 상장사 협의회에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만드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내부 통제에 조금 더 역시 강조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역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준법 감시인 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의 준법 감시인의 임명 등이라고 하는 제도의 내용이 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서 은행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인 제도 모범 기준이라서 금융감독원에서 만드는 게 있어요. 이 제도도 들어가 보시면은 역시 조직과 정책과 지침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 프로세스들 다 설명해 놨습니다. 결국 역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통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상 이 ISO 37001이라고 하는 또 국제 표준 기구가 만드는 2016년도에 만들었죠. Anti Bribery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ABMS로 약칭을 씁니다. 이 자료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예, 유튜브 시간상 이 정도에서 일단 한 편 마무리하고요. 저희 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주요 속성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